비트코인에 일찍 투자하지 못한 걸 아쉬워하는 분들을 덜어보았습니다. 만약 2015년에 투자했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하나도 안 팔았다면 원금의 150에서 200배 이상 벌었을 겁니다. 100만 원만 넣었어도 2억 원 이상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과감하게 1억 원을 베팅했다면 100억대 부자가 되어 있을 테고요. 설령 2018년에만 투자했더라도 10배에서 20배는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번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극소수일 겁니다. 투자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원금 대비 2배, 수익률 100%만 올라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만약 10배가 올랐다면 원금까지 다 빼서 현금화했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2015년에 투자했더라면 100배를 벌었을 거라는 건 단순히 발상입니다. 과거를 알기 때문에 하는 푸념일 뿐입니다. 사실 장기 투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플이 스마트폰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그 가치를 일찍 알아본 지인이 있었습니다. 애플에 제법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지인은 굉장한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바일 사업이 삐걱대며 주가가 하락하자 애플 주식을 전부 팔아버렸습니다. 사실 투자자 대부분이 필자의 지인처럼 행동합니다. 지금은 애플이 최고의 기업인 걸 모두가 다 알지만 그때는 대부분 몰랐습니다.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애플보다 훨씬 변동성이 컸고 가치를 평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과거를 아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의문이 듭니다.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던 과거는 후회하면서 지금은 왜 안 사는 걸까? 현재 비트코인은 훨씬 안정적인 자산이 되었고 내재적 가치도 커졌습니다. 혹자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8년 3,000달러가 되었을 때도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를 대로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다. 거품이다. 폭락할 일만 남았다. 하지만 그때를 기준으로 20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만약 지금 비트코인을 사지 않으면 5년 뒤에 똑같은 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5년 전에 비트코인을 살걸.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투자라는 것이 항상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실행으로 옮긴 사람들은 그에 대한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이든 나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투자해 놓지 않으면 결과도 없고 향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투자라 하면 부동산, 주식 투자가 대표적이고 최근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모르면 알려고 노력하는 시간 동안 경험이 쌓여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지요. 저는 아직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충분히 알겠다고 생각되었을 때, 암호화폐를 투자해도 괜찮겠다는 믿음이 생겼을 때 실행할 거예요. 하지만 한없이 미루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개월 내에 잊어버려도 되는 돈으로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메타버스, NFT, 암호화폐에 대한 책을 읽고 있고 친구들과 토론하고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실행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배움이란 것은 목표가 있을 때 더 자극이 되고 흥이 나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책의 제목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10년 후 100배우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 이 책의 저자인 박종아님은 미래가치연구소의 대표입니다. 당신을 미래의 부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성장 가치가 높은 자산을 발굴하고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1,800만 원의 자산을 5년 만에 약 100배가량 상승시켰고 월 4천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바 있고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 시장 성장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암호화폐 외에도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통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내어 이를 자본소득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이는 전업투자자나 기관가치 투자자가 아닌 개인 투자자들이 훌륭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차례는 총 1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책의 차례를 보면 챕터 1, 암호화폐 시장이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까닭. 챕터 2, 비무장 상태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지 말라. 챕터 3, 암호화폐도 투자 가치가 핵심인 이유. 챕터 4,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큰 그림 보는 법. 챕터 5, 100배 오를 알트코인에 주목하라. 챕터 6, 암호화폐 시장의 큰 흐름을 읽어라. 챕터 7, 마켓 타이밍을 잡는 차트 분석법. 챕터 8, 디파이로 평생 연금 받기. 챕터 9, NFT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 챕터 10, 암호화폐 투자 원칙 세우기. 브록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정리하기. 투자의 최고 덕목은 다름 아닌 이것. 암호화폐 시장에 큰 하락장이 올 때마다 밤샘을 설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당신도 불행했던 경험이 몇 번쯤은 있으시지요? 그런데 아무리 크게 떨어져도 반드시 회복할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스트레스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지 않을까요?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장이 조금만 깊어지거나 길어져도 좌불안석이 되는 이유는 시장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암호화폐 투자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자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채우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물론 맹목적인 믿음은 곤란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타당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주변의 누군가가 코인 투자로 대박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런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면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에 관한 충분한 공부와 조사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 우러나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투자자가 암호화폐에 관해 깊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외에도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투자 자산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투자에서는 유독 묻지마 투자가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예를 들어 볼까요? 부동산 계약할 때 집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도장을 찍는 구매자는 거의 없습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입지, 주변 시설, 브랜드, 학군 등을 꼼꼼히 살피고 분석합니다. 이후 최종 후보지가 정해지면 발품을 팔아 직접 방문한 뒤 하자가 없는지 살펴보고 나서야 신중히 도장을 찍습니다. 반면 부동산보다 훨씬 위험한 자산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는 어떨까요? 투자하려는 암호화폐의 용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마우스를 클릭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주변 누군가의 추천에 무턱대고 사지는 않으셨나요? 암호화폐 투자는 기술적인 이슈가 많고 변화 속도도 워낙 빨라 분석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고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원칙을 세우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믿음과 더불어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모든 자본시장에서 큰 성공은 긍정주의자의 몫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든 이상 온갖 부정적인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주변에는 암호화폐 투자를 투기나 도박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하락장이 오면 네, 그럴 줄 알았지 하며 끌끌 혀를 찹니다. 확고한 믿음과 긍정적인 마음이 없는 투자자는 언제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을 영영 떠나게 될지도 모르고요. 이는 100배 수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시장이 사라지거나 투자자가 영영 시장을 떠나게 되면 100배는커녕 큰 손해만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 규제로 암호화폐가 사라진다고?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지만 투자를 주저하는 분께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두 가지 요소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바로 정부 규제와 변동성입니다. 먼저 정부 규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고 이 중 투자자가 더욱 두려워하는 나라는 단연 중국입니다.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장 폐쇄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암호화폐 시장은 반토막이 나곤 했습니다.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명목상으로는 환경 오염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사용한 전력은 폴란드의 1년치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 중 60% 이상을 중국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중국의 전력 생산에서 화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서 60%에 달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물론 비트코인 옹호자들은 비트코인이 사용한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중국이 친환경 수력 발전을 사용하는 채굴장마저 폐쇄하면서 환경 오염이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과연 중국이 금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에 대한 정부의 힘은 화폐에서 나옵니다. 중국은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암호화폐의 성장이 자신들의 화폐 통제력을 뒤흔들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중국은 공산국가라서 인터넷도 검열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 상태입니다. CBDC의 관행도 관계 있습니다. CBDC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 화폐입니다. 전 세계에서 CBDC의 발행을 가장 서두르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CBDC를 통해 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고 검은 돈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CBDC의 진짜 속셈은 미국과의 화폐 패권 경쟁에 있습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원화를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만들려는 야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굴장의 폐쇄는 CBDC의 저변 확대와 관계가 있습니다. 중국의 통제가 이렇게 강한데도 암호화폐의 성장을 막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1. 탈중앙화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핵심 가치를 딱 한 단어로 정의하면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는 중앙 집중화를 벗어나 분산된 단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비트코인 채굴자의 70% 가까이가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에 관한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컸습니다. 탈중앙화라는 핵심 가치에 오히려 방해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폐쇄 조치로 채굴장은 미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세계 곳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채굴장이 전 세계에 골고루 분산되면서 특정 국가나 세력이 네트워크를 장악하거나 과도하게 개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탈중앙화를 더욱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 채굴의 약 90%가 완료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의 연산 능력을 해시레이트라고 합니다. 채굴이 잘 이루어지면 해시레이트는 올라가고 채굴이 줄어들면 해시레이트는 내려갑니다. 중국의 규제 발표 이후 해시레이트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중국의 해시레이트는 0이 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채굴장이 짐을 쌌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해시레이트의 급락에도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끄떡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네트워크가 멈추거나 문제가 생겼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90% 가까운 비트코인이 채굴돼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서 채굴자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앞으로는 채굴자의 기관보다 투자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비트코인이 잘 유통되도록 ETF 등 관련 금융상품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했던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암호화폐는 물론이고 주식을 비롯한 모든 자본이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제 중국에 의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채굴장 폐쇄와 거래 금지 조치는 장기적으로 호재입니다. 암호화폐의 중심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했습니다. 투자자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더욱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중국을 꺾고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지로 등극했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의 최다 질문 4가지.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비싸요? 하나도 못 사겠어요.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2021년 11월을 기준으로 어피투 거래소 원화마켓의 1비트코인 가격은 약 7,400만 원입니다.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는 약 8,100만 원 정도였죠. 이렇게 비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이 넘쳐난다니 대한민국에는 정말 부자가 많구나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암호화폐를 주식과 똑같이 생각해서 나온 오해입니다. 주식은 일주 단위로 구매할 수 있지만 코인은 0.1개, 0.01개 등으로 쪼개서 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0.0001개부터 매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화마켓의 기준으로 현재의 가격이 7,400만 원이라면 약 8,000원 정도만 있어도 비트코인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의 1억 분의 1을 1사토시라고 부릅니다. 사토시는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나요? 주식은 시장이 열리는 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거래소는 계속 돌아갑니다. 이는 투자자로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 거래할 수 있는 건 장점입니다. 자본시장에 변수가 생기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외부 요인에 대한 반영이 빠르다 보니 주식시장의 향후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반면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중단기 투자자는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더러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새벽에 몇 번씩 잠에서 깨 시세를 들여다본다는 투자자를 여럿 보았습니다. 따라서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에 일상이 잠식되지 않도록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매매 예약을 걸어놓고 자는 것도 나름대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장이 계속 돌아가더라도 1일 상승률을 고려해야 하므로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날이 변경됩니다. 거래소마다 코인의 가격이 왜 다른가요? 주식은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중앙거래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거래소입니다. 따라서 어떤 증권사의 거래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같은 종목은 같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됩니다. 같은 비트코인도 업비트에서 사는 가격과 빗썸에서 사는 가격이 다릅니다. 해외 거래소는 더 큰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보다 비쌉니다. 이를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차이는 뭔가요? 암호화폐는 크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으로 분류합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암호화폐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처럼 유명한 코인들도 모두 알트코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서로 다른 사이클로 상승과 하락을 종종 반복합니다. 대개 상승장이 시작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먼저 오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충분히 오르고 나면 알트코인 상승장이 시작됩니다. 이후 암호화폐 시장은 가열돼 하락장으로 들어섭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시장이 보여준 사이클입니다.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투자에 성공한다. 자본시장에서 투자 성과를 결정짓는 요소는 종목 선택, 마켓 타이밍, 자산 배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건 마켓 타이밍입니다. 필자는 암호화폐의 미래 가치를 믿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따라서 마켓 타이밍보다는 좋은 코인을 선택해서 꾸준히 모으고 기다리는 전략을 취합니다. 차트로 하는 마켓 타이밍 분석은 매도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사기 위한 매입 타이밍을 선정할 때 주로 활용합니다.
물론 당신에게도 장기 투자를 권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신생 자본 시장이다 보니 변동성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에 앞서 나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투자 스타일을 정하는 건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투자의 방향성과 코인 선택, 수익률 등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투자 스타일은 크게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집니다. 둘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차이에 따른 분류이지만 기간만으로는 구분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6개월을 장기라고 보지만 다른 누군가는 단기로 봅니다. 단기와 장기는 오히려 투자 방법론에서 차이가 납니다. 단기 투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투자를 결정합니다. 투자의 심리적인 요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로 차트를 활용합니다. 장기 투자. 암호화폐의 내적인 가치에 따라서 투자를 결정합니다. 해당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향후 성장성은 좋은지가 투자의 잣대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초단기, 단기, 중기, 장기, 초장기의 5단계입니다. 초단기, 단기, 중기가 큰 범주에서 단기 투자에 해당합니다. 장기와 초장기는 장기 투자입니다. 1. 초단기, 스캘핑. 스캘핑이 초단기 투자에 해당합니다. 스캘핑은 하루에도 여러 번 코인을 사고 파는 투자 방식입니다. 암호화폐의 가치나 미래 전망, 경쟁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차트의 등락과 패턴만으로 투자를 결정합니다. 수익률이 3% 정도만 나오면 감정을 배제하고 매도하는 방식을 씁니다. 스캘핑의 핵심은 작게 여러 번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2. 단기 데이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수익률이 5% 정도 나오면 매도합니다. 유의할 점은 하루 안에 트레이딩을 완전히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캘핑보다는 차트를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지만 마찬가지로 코인의 펀더멘탈은 철저히 배제합니다. 3. 중기, 스윙. 스윙은 기본적으로는 단기 투자이지만 몇 주에서 몇 개월 이상 보유하는 사례도 있어서 중기 투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일반 투자자가 하기 가장 적합한 단기 투자로 지지선과 저항선을 비롯해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펀더멘탈이 튼튼한 코인으로 해야 성공 가능성이 큽니다. 4. 장기. 최소 1년 이상을 기준으로 투자하는 것을 장기 투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5년에서 6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장기 투자부터는 차트의 움직임보다 코인의 가치에 더 집중합니다. 변동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안정적인 코인과 성장성 높은 코인을 포트폴리오에 균형 있게 담아야 합니다. 5. 초장기. 10년 이상을 두고 투자하는 걸 초장기 투자라고 부릅니다. 초장기 투자는 단기 등락에 개의치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 암호화폐의 비중을 장기 투자보다 좀 더 늘려야 합니다. 특히 포트폴리오에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과 2위 이더리움 같은 가장 안전한 코인을 큰 비중으로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단 한 가지.
장기 투자는 보유 종목을 오랫동안 묵혀두는 개념이지만 그렇다고 방치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10년을 보유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3년에서 5년 정도의 주기로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을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투자자는 다음 3가지 시기에 매도를 고려합니다. 1. 성장이 멈추었다고 판단될 때. 2. 더 투자 가치가 높은 코인을 발견했을 때. 3. 현금이 필요할 때. 그런데 암호화폐 투자에서는 변동성 때문에 좀 더 고민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 사이에서는 현금 보유를 늘리는 건 언제나 옳다라는 격언이 존재합니다. 필자는 2가지 경우에 부분 매도를 통한 현금화를 조심스럽게 권합니다. 매도해서 다른 곳에 쓰라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시점에 재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장기적인 가치가 있는 코인을 발견해 5년, 10년 꿋꿋이 보유하는 전략을 지닌 투자자라면 현재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필자 역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카르다노, 리플 등의 코인은 하락장에서 꾸준히 매입했고 한 개도 팔지 않았습니다. 1. 인위적인 가격 변동이 의심될 때. 암호화폐나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한 후 다시 급락하는 패턴을 펌프 앤 덤프라고 합니다. 주로 작전 세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하므로 일종의 주가 조작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꽤 번번이 일어나고 하룻밤 사이에 200에서 300%씩 급등하기도 합니다. 이런 급등하는 코인에 함부로 올라타는 초보 투자자가 꽤 많습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투자 방법입니다. 큰 상승장이 일어나면 큰 하락이 따라오는 게 시장의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호재가 있더라도 하루 이틀 사이에 3배에서 4배씩 급등하면 부분 익절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익절에는 자신만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가령 필자는 초장기로 가지고 가는 코인이 아니면 원금의 3배 이상 급등하면 원금의 일정량을 단계적으로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투자에서 원금 회수는 꽤 중요한 원칙입니다. 투자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투자 상황에 맞게 원칙을 세우면 됩니다. 2. 대세 하락장으로 접어들 때.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들여놓으면 큰 하락장 혹은 폭락장을 몇 번 경험합니다. 마이너스 70에서 80%를 경험하는 투자자도 적지 않습니다. 아주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암호화폐 투자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찾는 게 현명합니다. 폭락장이나 대세 하락장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를 잡으면 부분 매도하여 현금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현금이 많을수록 폭락장을 더 잘 견디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매입으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물타기 전략입니다. 상승과 하락 타이밍을 100%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참고로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폭락장의 빈도 역시 꾸준히 줄어들고 있죠. 이제는 악재가 전해져도 단기 조정으로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익절의 핵심은 현금 확보에 있습니다. 확보한 현금으로 하락장을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현금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보유할지는 자신의 투자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0에서 20% 사이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100배 오를 암호화폐를 선별하는 분석법. 암호화폐 투자를 결심했다면 좋은 코인을 고르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코인의 종류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한 곳 이상의 거래소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코인의 수만 해도 10,000개에 달합니다. 투자자로서는 어떤 코인에 투자해야 할지 무척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투자는 체계적인 투자 기법이 아직 확립되지 못했습니다. 주식은 매출과 수익부터 현금 흐름, 부채 등 기업의 다양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반면 암호화폐는 가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지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좋은 코인을 선택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완성도와 커뮤니티의 활성화.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식 홈페이지와 백서, 공시 자료, 깃허브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신 뉴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활발하게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새로운 파트너와 협약을 맺고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이 성과물을 보도 자료나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투자자에게 전해집니다. 커뮤니티는 주로 텔레그램, 레딧 등의 SNS에서 운영됩니다. 참여자가 많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며 활발한 소통이 일어나는 프로젝트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인물이 누구인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미 성공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이끌고 있다면 프로젝트의 신뢰도와 성장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암호화폐의 가격은 가치에 수렴하게 됩니다. 결국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높고 커뮤니티가 잘 형성된 코인이 장기적으로 10배, 20배, 100배의 가격 상승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최고의 자산인 이유. 우연히 암호화폐 관련 커뮤니티에서 비트코인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궁금해서 읽어봤더니 고작 2배에서 3배의 수익을 거두려고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대신 알트코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미일 겁니다.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건 잘못된 바람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향후 100배 이상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보다 더 중요한 입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기축통화로서 시장의 흐름을 주도합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두 암호화폐는 모든 화폐 중 안정성도 가장 높습니다. 투자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공부하면 암호화폐 시장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이 둘의 진정한 가치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가치 있는 이유.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오를 만큼 다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로 높은 시가총액을 들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 예측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5년이나 10년 후를 가정한다면 더욱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기관과 기업, 큰손이 비트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큰손은 이더리움을 제외하면 다른 알트코인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비트코인이 압도적입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은 실제 금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금의 자산 가치는 미국 1위 기업 애플의 약 5배 정도입니다. 반면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시가총액을 다 합쳐야 애플과 비슷해집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는 전체 자본 시장의 0.3%가량이라고 합니다. 시가총액 대비로는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여력이 충분합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얼마나 상승할지 혹은 금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희소 가치로 인해 꾸준히 성장을 할 거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한국에서 돈나무 언니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EO 캐시 우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간다고 전망했습니다. 제미니 거래소의 윙클보스 형제도 50만 달러를 예측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적인 예측이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큰 손이 꾸준히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것이고 그들의 선택지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산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려면 개인 투자자보다 기관 투자자나 큰 손의 유입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더리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미국을 대표하는 투자은행 JP모건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률은 비트코인을 앞질렀습니다. 하락장에서의 가격 방어도 비트코인 못지않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암호화폐이자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입니다. 동시에 전 세계를 연결하는 컴퓨터이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 비트코인 같은 결제 및 거래용 코인을 제외하면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이더리움을 토대로 태어났거나 이더리움 위에서 움직인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나만의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법. 1. 자금과 현금의 비중을 배분하기.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자산과 현금의 비율을 잘 배분해야 합니다. 비율을 정할 때는 유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은 필요할 때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돈이 자산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지만 당장 필요한 현금까지 넣어서는 안 됩니다. 필자는 생활비와 각종 공과금 등을 고려해 일정한 양의 현금을 유지하는 편입니다. 현재 자산 대 현금의 비율은 약 9대 1 정도입니다. 참고로 노동소득으로 현금 흐름을 꾸준히 발생시켜야 합니다. 운용하는 자금의 규모가 큰 투자자가 아니라면 자본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할 단계가 아닌데 섣불리 전업투자를 결정하는 분들이 덜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꾸준히 벌고 이를 장기 투자로 연결하는 게 개인 투자자에게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2.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라.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유명한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이는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분산 투자를 투자의 정석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분산 투자는 중요합니다. 자산 운용사나 헤지 펀드들은 자산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분산해서 투자합니다. 주식, 암호화폐, 채권,
금, 원자재 등을 모두 활용합니다. 분산 투자에서 중요한 건 자산 간의 상호 관계입니다. 모든 자산은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자산은 수익률을 높여주고 어떤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줍니다. 따라서 모든 자산이 한 번에 상승하거나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는 자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크게 상승하면 채권은 떨어지는 식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분산 투자는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기보다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여러 자산을 함께 담으면 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3. 집중 투자로 수익률을 높여라. 분산 투자는 무지의 산물이다. 반면 위대한 투자가 워런 버핏은 분산 투자보다 집중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가 개별 종목에 관한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암호화폐에 적용하면 가치와 성장성을 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코인에 집중하여 투자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집중 투자라고 해서 딱 하나의 코인을 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정 코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면 이 역시 집중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용하는 자금이 많다면 안정성을 고려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옳습니다. 반면 보유 자금이 적다면 집중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게 나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성장성에 더 집중해야 종잣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잣돈이 충분히 확보되면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하면 됩니다. 물론 이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투자의 모든 결정은 투자자가 직접 내려야 합니다. 4. 포트폴리오에 정답은 없다. 따라서 모든 투자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모범 답안은 없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듯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필자의 투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필자는 암호화폐와 더불어 미국 주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를 더 오래 했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암호화폐만 따로 보자면 전체 비중의 65%가량을 시가총액 30위권 내의 코인으로 구성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카르다노, 체인링크의 비중이 특히 높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높은 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입니다. 나머지 25%는 목적과 기능이 뚜렷하고 저평가된 알트코인으로 구성했습니다. 바로 100배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10%는 선물 거래에 사용합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필자 역시도 향후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을 꾸준히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치와 성장을 지닌 코인을 발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 현명한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자의 말, 투자는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로 마무리합니다. 이 책을 읽기 시작하셨다니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보아도 되겠죠. 10년 후 100배 오를 암호화폐에 관한 호기심으로 책을 펼친 분도 계실 겁니다. 당신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 독립,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면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 좋은 집을 장만할 수도 있고 멋진 자동차를 살 수 있으며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 있겠지요. 더욱 중요한 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짧은 시간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투자는 5년, 10년, 그 이상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책 제목을 10년 후 100배 오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고 지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00배 상승을 위해서는 시간의 힘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장기 투자로 풍족한 수익을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 오디오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